불교에서는 남을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나요? 나에겐 덕이 있는 것입니까? 서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얽혀 설키니까 용서할 일도 많고 용서를 받을 일이 있고 용서해 줄 일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불교적으로 어떻게 세상살이 할 때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걸 연결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용서는 곧 자비다. 자비이다. 한쪽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요, 용서를 받고 싶으면 용서를 해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용서받을 일이 언제나 있겠죠. 그렇다면 상대방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용서를 한다면 용서, 또 관용을 베풀어라. 관용, 용서를 해줘라. 이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원수는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불교에서는 이제 이거 부처님 하시는 얘기인데, 우선 유교경에 있는 말씀 하나 들려드릴게요. 유교경은 뭐예요? 유교는 일반인들은 유언 그러죠. 이제 돌아가시 전에 유언을 하듯이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주신 거 유교경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만일 나쁘게 꾸짖는 말을 기쁘게 참아 받아서 감로를 마시는 것처럼 하지 못하는 자는 도에 들어갈 지혜인이라고 할 수 없다. 지혜인.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지혜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나의 스승이 있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나를 칭찬해 주는 일을 오히려 걱정하라 그래요. 칭찬해 줄 때 걱정해라. 칭찬할 때 한 번쯤 다시 생각해봐라. 나를 욕하고 나무라는 사람은 나의 스승으로 봐라. 그런 얘기예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해 준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화를 돋구는, 화를 돋구는 일인데, 이 화에서 벗어나는 길은 용서를 해주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저는 불교 설명할 때 꼭 불교로만 설명하지 않고 불교 이외에 다른 얘기로 다 불교 설명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쭉 설명을 하면서 판단은 방송을 보고 계신 불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결론을 잘 내리지 않고 판단은 스스로 하십시오 하는 그 대신에 이것저것 자료를 수입해서 이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명심보감이 있는 말씀을 하나 설명을 드리고 볼게요. 그건 임금이 참으면은, 거기 이제 명심보가 있는 말씀이, 임금이 참으면 나라가 태평성대할 것이요. 그 다음에 장관이 참으면, 이제 지금 용어로 바꿔서 그래. 장관이 참으면 나라에 발전이 있을 것이요. 그 다음 관리가,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관리가 참으면은 그 지위가 높아질 것이요. 형제가 참으면은 집이 부귀하게 될 것이요. 부부끼리 참으면은 일생을 해로할 것이요. 또 친구끼리, 벗끼리 참으면 의리가 지켜질 것이요. 자신이 참으면은 만사가 형통하리라. 이게 명심보감에 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경에 있는 말씀 곁들여서 명심보감에 있는 말씀도 같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참는 얘기를 하나 실례로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아까 여기에 임금이 참으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조선조 숙종 때 당하관, 당상관, 당하관 그러죠.
당황하는 이건 정 삼품의 벼슬에 있는 분이에요. 당황하는 있던 누구냐면은 이관영이라고 하는 이관영. 이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왕명을 받들고 영남 지방으로 경상도 저 영남 지방으로 순찰을 나갔습니다. 순찰 한 바퀴 쭉 돌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관리는 잘 지평을 하고 있나 그런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이제 쭉 돌고 와서 이제 숙종 임금께 보고를 해요. 어전에서 신하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 보고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영남 지방의 한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숙종 임금이 후궁에게 하사한 후궁에게 준 그런 섬이 되는데 이 섬의 관리들이 이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후궁의 백을 믿고 후궁의 덕이 있으니까 후궁의 권세를 믿고 횡포가 심해가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착취해 먹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만들고 이게 도저히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관이라는 사람이 전부 이 사실을 알고 가지고 낱낱이 기록해서 어전 회의에서 숙종 임금한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숙종 임금이 아니 내가 후궁에게 섬을 하나 주었기로서니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그냥 노발대발하고 막 얘기하자면은 전 신하가 있는 어전 회의에서 자기의 잘못된 점들이 자꾸 들치고 나오니까 망신을 당한 거예요.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책상을 쳐가면서 막 화를 내고 호령을 치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관이라는 사람이 뭐라는지 알아요? 정 그러시면은 저는 폐하 밑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영남 지방에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제가 왕명을 받들고 나갔으면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제 임무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시면은 저 여기서 일 못하겠습니다. 사직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 숙종 임금이 있는 자리에서 못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도 그럼 사직하겠습니다. 그냥 못마땅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숙종 임금이 좋다 그만두라고 막 언성을 높이더니 그런 다음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제 이러니까 역사에 이게 남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하관 이 벼슬에서 지금 정삼품의 벼슬에서 그만둔 걸로 하겠다. 당장 그만둬라. 그 대신에 다시 임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승진을 시켜서 호조 판서로 임명을 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야단을 쳤다가 그만둔다 임금 앞에서 감히 이제 항명하는 거지. 그만두겠다 그러면 그만둬라 나가라고 해서 내쫓을 텐데 그만둬라. 그럼 내가 그만두겠다는 사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다시 호조 판서를 임명한다. 그 자세에 임명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내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화는 화고 내가 바르게 한 일은 바르게 한 일이고 내 공을 높이 사서 호조 판서를 임명하겠다. 이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명심보감 있는 얘기가 임금이 참은 나라가 태평하다. 그러니까 모든 그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처음에 큰 소리 치고 야단 쳤듯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후궁의 섬 하나 줬기로니 그걸 투입잡냐 해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은 그 밑에서 바르게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서는 곧 자비이다. 용서를 지나쳐서 상을 준 거야. 상을 내는 거나 똑같은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용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또 하나 들게요. 이제 수행자 스님 입장에서 이제 하는 용서의 길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백은선사라고 하는 옛날에 유명한 선사 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느닷없이 밑에 마을에 사는 농부가 하나 찾아와요. 농부가 찾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스님께서 저희 집 딸을 사랑해준 덕분에 우리 딸이 애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따지러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스님도 아니고 너는 못된 놈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스님이 우리 딸을 사랑해준 덕분에 우리 딸이 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난리치고 따지치니까 백운선사 그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의하러 오고 다구치러 왔는데 얘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럼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앉아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농부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몇 달 있다가 와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딸애가 아들 낳습니다. 아들 낳습니다. 그 다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실제로 당신이 바람핀 대가로 해서는 안 된 일을 해서 우리 딸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를 다시 어떻게 책임지겠어? 그러고 이제 닥치고 아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랬더니 백운선사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애까지 낳았다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가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발이 너 배가기 부르면 누구 애를 가지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처녀가 애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저 큰절에 백은 주지 스님의 애입니다.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따지러 왔는데 이런 지경이 됐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이제 아들까지 낳았는데 그러고 낳았는데 나중에서야 딸이 이실직고를 해요. 사실은 윗절의 큰 스님이 아니고 연말에 사는 아무개가 애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결혼 얘기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버님 어머니 반대를 해가지고 반대를 해서 또 야단을 맞을까 봐 얼떨결에 내가 야단 맞고 두드려 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큰 스님이 이제 아버지 어머님을 존경하는 가장 이생 훌륭하게 존경하는 백은선사의 이름을 갖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애를 안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큰일 났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딸 아버지가 다시 찾아와서 백운선사를 찾아왔어요. 찾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참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딸이 낳은 애가 스님의 애가 아니고 요 너머 동네 사는 아무개라고 그게 지금 이실직고 해가지고 둘 다 사익감 되는 놈하고 둘 다 만나고 왔습니다. 다시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아 그렇습니까? 표정 하나 맨 처음에 세 번째죠. 세 번째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하고 나는 결백하니까 같이 싸우고 아니라고 설명해봤자 이게 풀리지가 않을 일이니까 세월이 해결하고 나는 아니니까 그렇게 태연하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스님 입장에서 가끔가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렇게 한결같이 꼭 잘못하고 잘한 걸 시시비를 가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제절로 밝혀지는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불구락풀락해서 꼭 분란 있고 싸우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고 보면은 잘못했나 잘했나 하는 것들이 다 밝혀지게 돼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설명을 해 드릴게. 조선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설명을 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이 얘기들은 기억이 될 테니까, 아, 그렇게 용서도 하고 저런 경우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생활의 지표로 삼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우격다짐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용서해주고 그건 곧 자비가 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있었던 얘기들을 들춰내가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예를 들어 설명드립니다. 저는 이건 중종 때 정광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광필. 이 사람은 바른말을 하도 해가지고, 정광필이라는 신하는 바른말을 하도, 연산군 때는, 북쪽 아니에요. 연산군 대단한 분이죠. 연산군 때는 그 귀양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귀양까지 갔다 온 사람으로 그냥 강직하고 바른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나중에 중종이 다시 등용을 시켜서 암행어사로 내버려요. 암행어사. 임금을 대신해서 민정을 살피는 거예요. 이제 암행어사를 내서 내보냈더니 전국을 순회하는 거예요. 그러다 전라도 지방에 간 거예요. 한 고을에 가가지고 아무튼 정보를 듣고 낌새가 이상한 걸 알고 이제 고을마다 찾아가는 거지. 그건 전라도 한 지방에서 이제 고을을 찾아가서 이제 사또 그러죠. 사또 대개 이제 사또 원님을 얘기하는 거지. 원님 가서 닥달을 쳐가지고 잘못된 거 있으면 밝혀내고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이런 입장이 되는데, 잘못한 걸 번연히 정보를 알고 하냐면, 그러니까 수행원이 있을 거 아니야. 암행어사 수행원들과 같이, 예? 고을저의 원님이 있는 그걸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주막에 가서 머무네. 주막에서 짐을 풀고 이제 거기서 자겠다는 거야. 여기서 하루 이틀 있어보자. 그리고 주막에서 짐을 푸니까 수행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관원은 여기 가고 고을로 가서 거기서 편하게 주무시지 왜 주막에서 불편하게 주무시냐고. 그래서 수행원들이 막 뭐라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감찰을 나갈 이 고을 사또는 무인이라 강직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나 본데, 공금을 정보를 듣고 간 거니 공금을 횡령했는데, 공금을 횡령한 것을 이걸 자기 죄를 모르고 이게 착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하루 이틀 기다려 보자. 하루 이틀 기다려 봐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왔다는 건 이미 소문이 났을 거 아니냐. 암행어사가 왔다는 얘기를 그러면 자기를 치러 온 것을 아니까 시간을 줘야 할 거 아니냐. 준비할 시간을 주자 우리. 그러면은 횡령하는 공금을 다 토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이 벌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냥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 아니냐.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님께 중종 임금께서 직접 왔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우리 임금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암행어사 나왔으니 백성도 살리고 관료도 살리고 이렇게 모두 살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루 이틀 후에 묵어 있으면서 원상복귀를 안 시켜놓으면 그때 벌을 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내 생각대로 한번 다 기다려 보자. 그래가지고 이틀 있다 가요. 가서 암행어사 출두하고 이제 갔겠죠. 갔더니 가서 이제 좀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잘못된 정보를 듣고 왔으니까. 그랬더니 부랴부랴 고을 사또가, 무인 출신이었던 고을 사또가 전부 공금을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역사에 기록된 게 어떻게 나오면은 이제 사또를 파직하는 거로, 이게 이제 공금 행위였으면은 벌을 받고 영창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님 자리에서 내쫓는 파직하는 것으로 그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하직하는 것은 마음을 짓더라. 그러니까 무조건 권세가 있다 그래서 벌을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 살 수 있게 개과천선할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하는 것도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권리를 가지고 있는 관공서에 있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런 저런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결국은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 상대방 용서해 줄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거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싶어서 지금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들춰내 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즐거운 날 되시길 기원드리면서 지금 밑에 나가는 자막을 함께 외우는 것으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보살님 자비강림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이 불국 정토 되어지이다. 나무불, 나무법, 나무성 마치겠습니다.